제9호 태풍 마이삭도 지역에 상처를 남기고 지나갔습니다. 다음 주 10호 태풍의 영향까지 예상돼 수확기 농사 피해가 더욱 걱정입니다. 조금만 바람이 또 떨어질 건데. 지역의 어린이집들이 후원 조치에도 불구하고 문을 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거리두기에 동참할 수 없는 속사정 취재했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이 경기 활성화에 톡톡히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혜택을 입는 업종이 편중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지방국립대 교수가 대학원생에게 상습적으로 논문 대피를 주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교수가 논문이 좀 어려우시면 뭐 써준다는 분 계시니까. 지역 학계의 부끄러운 민낯 집중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태풍 마이삭이 훑고 지나간 지역 곳곳에 또다시 깊은 상처들이 남았습니다. 3천여 가구의 전기가 끊겼는가 하면 수확기 과일들이 떨어지고 벼가 쓰러졌습니다. 여기에 다음 주 또 다른 태풍이 온다는 소식에 농민들의 마음은 더욱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첫 뉴스 김종수 기자입니다.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 마이삭의 위력은 예상했던 것만큼 강했습니다. 여수 간이암과 거문도에서 순간 최대 풍속이 시속 160km에 달하는 등 강한 바람으로 도내 3,300여 가구가 정전 피해를 겪었고 광양 백운산과 여수 돌산 등에 최대 211mm에 이르는 비를 뿌리면서 곳곳에서 도로와 주택이 침수되는 것은 물론 가로수와 전신주가 넘어졌습니다. 다행히 별다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연이은 태풍의 영향은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습니다. 특히 수확기 농사 피해도 속속 확인돼 농민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도내 760헥타르의 논에서 벼 쓰러진 피해가 발생해 한 해 농사가 물거품이 되는가 하면 아침에 둘을 다 둘러보고 지금 좀 급한 데만 우선 지방 뭉구는 겁니다. 좀 힘들죠. 430헥타르의 과수원에서 애써 키운 과실들이 맥없이 떨어져 나가 농민들을 허탈하게 만들었습니다. 현재 이 달린 것도 바람이 흔들려서 꼭지가 지금 많이 지금 상처가 나 있어서 조금만 바람이 또 떨어질 건데. 매년 맞닥뜨리는 자연재해지만 최근 집중호우에 이어 반복되는 태풍에 대비하는 것도 막막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자원봉사의 손길도 기대하기 힘들 뿐더러 다음 주 태풍 하이선이 내륙을 관통할 것이라는 예보에 답답함은 커져만 갑니다. 그 보상도 제대로 이루어질지 그게 걱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상이 이루어져야 저도 생계를 유지할 텐데 그 생계마저도 지금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복구가 한창인 지역 역시 계속되는 기상 악화가 주민들의 복귀 의지마저 꺾을까 우려되는 상황. 땀의 결실을 맺을 시기에 자연재해란 악조건이 반복되면서 도내 곳곳이 수확 대신 실현의 계절을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 어린이집들이 휴원 조치됐지만 지역에 따라 많게는 70% 이상의 어린이가 등원하고 있습니다. 일터의 사정 때문에 부모들이 직접 보육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어린이들은 특히 감염병에 취약한데 대책이 시급합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김영록 지사가 전남도청 청사 밀집도를 줄이라고 지시했습니다. 재택근무 등을 통해 20%가량의 직원 자리를 비워 사람 간의 접촉 가능성을 줄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에 공무원들이 투입되고 태풍까지 북상하면서 연이어 비상근무 상황. 직원들이 일터를 떠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서 보육시설도 바빠졌습니다. 전남도청 직장어린이집은 도청 공무원 자녀 99명 가운데 2일 기준 75명이 등원해 휴원 조치 속에 76%의 긴급 보육률을 기록했습니다. 어린이집 내 거리두기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긴급 보육이 꼭 필요한 가정에서만 부모님들께서는 보육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면. 전남 1087개 어린이집이 휴원 중이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순천과 인근 지역만 어린이집 운영률이 낮을 뿐 긴급 보육률이 70%를 넘는 곳도 있고 목포와 강진, 영광, 함평 등은 50% 안팎을 보이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보육을 이유로 재택근무, 휴가를 선택하기가 현실적으로 만만치 않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맞벌이 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보내셔야 되고, 추가 확진자 없이 잠잠해지면은 아마 이제 학부모님들이 차량 운행도 해달라고 할 것이고. 전남 22개 시군에서 33%의 아동이 어린이집에 맡겨지고 있어 등원율은 지난주 22%보다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앞서 어린이집이 휴원했던 지난 5월에도 90%의 아동이 등원하며 방역 조치가 무색해지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양현석입니다. 순천에서 자가격리 중이던 60대 여성 1명이 오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순천시 보건소는 휘트니스발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중이던 이 여성은 격리 이후 밀접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광양 지역은 지난 1일 1명 외에 아직까지 확진자는 추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순천이 68명, 광양이 20명이며 자가격리자는 각각 1,554명과 136명입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 국면을 맞아 전남도 의회가 도집행부에 대한 도정질문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전라남도 의회는 최근 온라인 의원총회를 열고 도집행부의 성공적인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예정됐던 도정질문을 다음 달 회기로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이번 회기 중 본회의에 김영록 지사와 정무부지사, 행정부지사, 기획조정실장만 참석하도록 하는 등 본회의와 상임위에 집행부 참석자도 대폭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지급한 긴급 재난지원금이 지역의 경기 회복에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도 당정청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데요. 1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성과와 한계를 김주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올해 1월 국내에 급격하게 확산한 코로나19.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정부는 내수 소비 진작을 통한 경기 회복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원했습니다. 지난달 말까지 전남 지역에서만 87만 7천 가구에 5,376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긴급 재난지원금은 전남 지역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했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통계청의 지난 2분기 호남 지역 경제 동향에 따르면 전남의 소매 판매액 지수는 110.6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분기에 비해 10.2% 증가했습니다. 소비가 좀 늘어났다는 거죠. 내수 소비가. 시장 쪽에 이제 이런 것들 많이 이용했던 거고요. 또 수용차 같은 경우 연료 소매점, 연료 그 구입비, 그리고 슈퍼마켓이나 이제 그 잡화점 같은 거, 편의점 이게 이제 좀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성과에도 긴급 재난 지원금은 지역의 일시적 경기 진작 효과에 그친 점, 소비 패턴이 일부 업종으로 집중된 점 등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책이 코로나19의 감염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인이 된 점도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잠깐 동안에 구매하는 이런 구매들은 괜찮은데 식당이라든가 오랫동안 머무는 곳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오랫동안 머물고 거기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들은 조금 형태를 좀 달리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1차 이어 2차 재난지원금 지원도 당정청 차원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상황. 국가재난지원금이 당초 취지를 살려 코로나19 방역을 담보한 지역경기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제 지역 행정에서도 후속 대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5.18 단체들이 전두환의 형사재판에서 허위 진술한 의혹을 받는 전 육군 항공부대 지휘관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5.18 기념재단과 5월 단체들은 지난해 11월 열린 전두환 재판에서 5.18 당시 광주를 다녀간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전 육군 제1항공 여단장이었던 송진원 씨를 허위 진술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5.18 단체는 80년 5월 당시 군 기록을 보면 송 씨가 광주를 다녀갔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며 송 씨가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는 23일 실시되는 전남대학교 총장 선거가 온라인으로 치러집니다. 전남대학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이번 총장 선거를 휴대전화와 PC 등 단말기를 활용한 온라인 투표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대가 온라인 투표로 총장 선거를 치르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관련 업무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탁 관리할 예정입니다.
한 지방국립대 교수가 대학원생에게 논문 대피를 주선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교수가 돈을 받고 학위가 필요한 사람과 대필자들을 연결시켜줬다는 논란인데요. 해당 교수는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학계에 이런 관행이 만연해 있는 건 아닌지 철저히 짚어봐야 한다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이다현 기자입니다. 광주교대 대학원에 재학 중인 A씨의 이름으로 작성된 석사학위 논문입니다. 유아 아동 교육 프로그램 가운데 미술 교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논문을 작성했다는 A씨는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국악을 전공한 A씨가 미술 교육 관련 논문을 쓸 이유도 없었습니다. 저는 논문 처음 봅니다. 사전에 이런 것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논의가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봤겠지만 저는 처음 봤고요. 누군가 논문을 대신 써서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지도를 맡았던 B 교수의 제안에서 출발했습니다. 지난 2월 B 교수는 A씨에게 논문 작성을 도와줄 박사와 연결시켜주겠다며 1,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A씨가 가격이 비싸다고 하자 600만 원으로 가격이 내려갔고 A씨는 실제로 송금까지 했습니다. 그 뒤 당사자도 모르게 논문이 작성돼 제출됐습니다. 하지만 표절률이 높아 연구윤리 검증 단계를 통과하지 못했고 돈은 다시 A씨에게 돌아갔습니다. 교수가 논문이 좀 어려우시면 뭐 써준다는 분 계시니까 그냥 그렇게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해당 교수와 박사는 대필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B 교수는 당시 자신이 다른 이유로 해임 절차를 밟고 있어 논문을 지도해줄 다른 박사를 소개해준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에게 박사의 계좌와 전화번호를 알려주긴 했지만 돈 거래가 오간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대필 의혹을 받고 있는 박사 역시 A씨가 초안을 잡아준 논문을 지도해줬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 논문 초안은 누구한테 받으셨어요? 제가 메일로 받은 것 같습니다. 선생님한테 받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하지만 석연치 않은 점은 B 교수가 지도를 맡았던 다른 학생 4명의 학위 논문에서도 나타납니다. 4명 가운데 3명의 표절률이 50%를 넘어선 논문을 학위 논문으로 제출했습니다. 2명은 논문 제출 뒤에 연락을 끊었고 나머지 2명은 논문 제출을 스스로 철회해 연구윤리 검증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공교롭게도 A씨를 포함한 5명 모두 B 교수가 또 다른 문제로 학교에서 해임되고 나자 졸업 논문이 통과하지 못한 겁니다. 다 완성이 된 논문을 표절률만 검사를 해서 통과만 하면 되는 건데 그걸로 갑자기 포기했다는 것은 자신이 없었던 거죠. 다른 교수로 바뀌었을 때 이건 반드시 밝혀지는 거고 들키는 거고. 학생들은 논문 대필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해당 교수는 여전히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태풍 특보가 내린 해역에서 윈드서핑을 즐긴 50대 남성이 적발됐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어제 오후 2시 20분쯤 태풍주의보가 내린 광양 명당공원 인근 해상에서 윈드서핑을 하다 조류에 밀려 경남 하동 해상까지 표류하던 51세 남성을 수상레저 안전법 위반으로 적발했습니다. 해경은 기상특보가 발효된 해역에서의 수상레저 활동은 매우 위험하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벌초나 성묘 등 야외 활동을 할 때 벌쏘임에 대비가 필요합니다. 올해 여름부터 벌쏘임 사고 주의 예보제를 도입해 지난달 13일 주의보를 처음 발령했던 소방청은 벌쏘임 사고 예보 수준을 경보로 상향 발령했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3년간 벌쏘임 사고로 119 구급대가 이송한 환자는 전국에서 16,75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수해 기간 인명을 구조하다 숨진 순천소방서 소속 고 김국환 소방장에게 LG복지재단이 의인상을 수여합니다. LG복지재단은 지난 7월 구례군 피아골 계곡에서 폭우로 인해 불어난 계곡에 빠진 피서객을 구조하다 숨진 김 소방장을 기리기 위해 의인상을 수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28살인 김국환 소방장은 지난 2017년 임용된 이후 모두 540명을 구조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수시가 독감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전 시민으로 확대합니다. 여수시는 독감 무료 접종 대상에서 제외된 만 60세와 61세 시민들에게 접종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만 19세에서 59세 시민들에게는 본인 부담비 가운데 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독감 예방접종은 연령에 따라 오는 8일부터 순차적으로 지원됩니다.